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또 광물 거래나 항공유 공급까지 금지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선 초안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오고 가는 화물을 다 검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결의안에 담긴 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 조치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처음으로 의무화해서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량 살상 무기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을 해왔습니다. 또 불법 풀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서 항공기의 영공 통과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소형 무기 판매와 이전 금지를 포함해서 모든 재래 무기를 대상으로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특정 무역 분야 제재도 처음으로 부과됐는데요. 북한의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히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금지와 함께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도 금지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도 포함이 됐는데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이 대상입니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법 은행 거래를 한 북한 외교관도 추방합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f adopted, would break new ground and represent the strongest set of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more than 2 decades. 네, 초안 내용이 그대로 결의안에 담겨서 이게 통과된다면 조금 전에 이 파월 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또 언제쯤 채택이 되는 겁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이 공개한 대북 제재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이제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유엔 대표들은 이 결의안 초안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 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표트르 일리체프 유엔 주재 부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다음 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체프 부대사는 결의안 초안이 방대한 세부 항목을 담고 있는데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제안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 채택은 이번 주말보다는 다음 주 초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이란식 제재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하고 북한하고 경제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란의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시청자들의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는 이란 중부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란 핵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후 유엔은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꾸준히 채택하면서 그 수위를 높여갔는데요. 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제재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 등 각국이 독자 제재를 통해서 이란과 정상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까지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석유 수출국인 이란에 막대한 타격을 줬는데요. 결국 2013년 당선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핵개발 포기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이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0억 달러 수준인데요. 중국과의 교역이 6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결국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데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우방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독자 제재에는 한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